자, 그래서 수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은 수에 이제 허수라는 것도 있고 복소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허수는 이제 실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는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루트 2 분명히 그런 숫자가 있죠. 어떤 특정한 숫자 거듭제곱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곱하면 2가 나오는 그런 숫자 분명히 있어요. 그 숫자만큼 그 숫자를 정밀하게 잡아가지고 뭐 그 자아에서 뭐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점을 딱 집어본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뭐 파이 같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모든 원 안에 다 들어있는 숫자죠. 근데 허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눈 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면 모든 숫자는 이제 마이너스라는 숫자의 제곱은 마이너스끼리 곱해지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두 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를 하지 않는데도 왜,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느냐? 왜냐면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손으로 쓰고 우리 수식안에 대입할 수 있는 어떤 값이라고 그냥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고 상상을 한다고 치고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상의 세계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세계에서 존재한다 치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기존 수학 이론에다가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거기서 쓸모가 있게 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나중에 이제 허수가 도대체 어떻게 쓸모 있느냐 이런 거 다시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배운 것들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 수는 있겠는데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허수가 왜 이렇게 쓸모 있는 건지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복소수는 허수와 실수를 모두 다 포함하는 숫자의 체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왜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함수, 영어로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 function이란 말 뭐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어떤 펑션이 있다, 어떤 펑션을 한다,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 보통 번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function이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수학에 국한된 말이 아니지만 한국말로 표현할 때 함수라는 말은 오직 거의 수학에서만 쓰이죠. 수학 외에서 함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학에서의 함수라는 말을 다른 데 차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이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펑션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함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함수라는 건 진짜 그러니까 이 펑션이라는 거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건은 다 어떤 펑션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갖는 펑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능이라는 것은 뭔가를 한다 이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그 물건이다라는 걸 줄여서 어떤 명사처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기능을 하는 물건들이 어떤지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기 그 물건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기능을 하진 않죠. 모든 물건이든 그 모든 물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뭔가를 써줘야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물컵, 거기다 물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 마셔야 물컵이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수학적인 펑션이란 것도 뭔가 우리가 써줘야 돼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뭘 해주느냐? 뭔가 입력을 줘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물컵이라는 거. 물컵, 입력, 물이죠. 그 다음에 집어든다. 집어들어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예요? 집어들어 올리고 기울인다. 이런 게 다 입력인 거죠. 출력은 물이 흘러나온다. 얼마만큼? 마시고 싶은 만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기능을 하는 물건은 무언가 입력을 줘야 되고 그 입력에 따른 출력이 나옵니다. 수학적인 함수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개념은 바로 이런 입력과 출력과 기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력, 출력이라는 말만 우리 남기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는 기능을 하는 뭐다? 수학적인 개념. 수학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아시는 게 뭐예요? 수학적인 개념. 사실상 여러분 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인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에 대해서 기능을 해주냐?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수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떤 기능을 하는 물건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컵을 만든다. 여러분, 물컵을 만든다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세요? 일단 물을 담는다. 그러면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겠죠? 또 물이 담겨있는 양에 비해서 물의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따지실 테고, 컵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잡느냐, 손잡이도 생각을 하실 테고, 그러니까 컵의 높이, 모양, 손잡이, 그 다음에 입에 닿는 부분, 모양 등등을 여러분 다 고민을 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식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함수를 만들 때 어떤 수식이 그 함수를 이룰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다시 물컵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높이가 얼마냐, 모양이 얼마냐, 손잡이 모양이 어떠냐, 손잡이가 어떠냐, 입에 닿는 모양은 어떠냐, 이런 걸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판단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올 것이냐, 얼마만큼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물컵이 얼마만큼 들어 올려질 것이냐, 얼마만큼 기울여야 물이 얼마만큼 흘러나올 것이냐, 입에 닿았을 때 얼마만큼 기울이는데 그때 물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 굉장히 좁게 어떤 좁은 그 입 모양 같은 걸 만들어서 입에 딱 착 이렇게 달라붙게 뭐 입 모양에 맞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넓게 뭐 입에 닿는 부분을 넓게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입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넓으면 물이 한꺼번에 넓게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입 밖으로 물이 이렇게 새어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별로 원하지 않는 거겠죠. 등등등
어떤 특정한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올 거냐를 우리는 열심히 고민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식도 어떤 입력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열심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입력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떤 우리가 관심이 있는 특정한 입력에 대한 그런 그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고민을 하겠지만, 뭐 우리가 자주 접하지는 않지만 뭐 물잔을 손으로 들진 않고 대부분은 손으로 들고 발로 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발로 물컵을 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발로 들었을 때는 어떨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수학적인 함수를 고민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범위에 대한 입력을, 어떤 범위의 입력을 넣어줄 것이냐, 이런 거를 주로 고민할 겁니다. 실수선을 그릴 때 실수선, 뭐 0 부근의 숫자들이 주로 들어갈 것이다.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뭐 가끔씩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범위 내에 있는 숫자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갈 숫자들의 범위가 어떨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에서 그냥 어떤 수 전체의 범위나 종류 외에도 수 전체의 어떤 종류나 전체 가질 수 있는 어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관심 대상이 되는 수의 범위, 이런 거를 고려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범위가 닫혀 있느냐 내지 범위가 열려 있느냐, 이런 개념을 또 따질 수가 있어요. 닫힌 범위, 그래서 닫힌 범위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닫혀있다, 문이 꽉 닫혀있다, 각진 형태로 해서 대괄호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다 이렇게 되면은 대괄호로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합니다. 닫혀있다라는 얘기는 딱 실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까지, 정확히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는 숫자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까지의 모든 숫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열린 범위는 딱 그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그 숫자까지, 그 숫자 직전 마이너스 3 직전에 가기까지의 그 범위, 마이너스 3만 제외하고 마이너스 3에 가까운 모든 숫자는 다 포함하고, 플러스 3 직전까지, 플러스 3은 제외하지만 거기 플러스 3 직전의 모든 숫자는 포함하는 그런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이유, 함수의 어디까지 입력을 따질 것이냐, 그거를 가늠해 보기 위해 이제 수의 범위까지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수의 개념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함수의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 함수와 수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함수라는 게 무언가 기능을 하는 수학적인 함수는 수식이 되는데, 이 이 어떤 뭔가를 기능을 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무슨 기능을 하느냐, 어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주는 기능을 한다. 입력을 어디까지 받느냐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수의 범위라는 거를 그런 개념을 또 설정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